다음 순서,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퀀텀 시크릿.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분 가지고 계신 걸로 제 화면에는 보이는데, 정말 신기한 책이고, 제가 잠깐 함영 대표님이 읽는 거 보고, 내용 보고서는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아이고, 여기 보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힐리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코칭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거 뭐 소원을 빈다는데? 아니요, 이거 무슨 진의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정유진 대표님께서 코칭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정유진 대표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뮤비 정유진입니다.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유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잠시만요. 어, 잘 보이죠? 저만, 제가, 네네. 잠깐만요. 네. 어, 요즘 제가 코칭 프로그램을, 이 책을 보면서, 어, 이 책과 함께 우리가 그 365 멤버님들이 코칭을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공유하면서 같이 뭐 북다락 365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리더님들한테만 몇 분한테 공유를 했었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코칭 프로그램을 위한 책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신기함이 있어서 공유를 했었는데 오늘 마침 좀 시간이 되고 지난 7월에 골드 에디션의 코칭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파트너 대표님들의 파트너분들이 그 코칭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에디션들이 이제 조금 많아졌을 거예요. 예전에는 300만 원 프로나 프로 뭐 플러스나 이런 거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많이 없으셨는데 7월에 많이 판매가 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때 나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그 오해승 대표님이 코치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코치 프로그램을 성장 캠프에서 강의를 해주셨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저도 실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막 제가 쓰던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동안 코치 프로그램을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었구나. 이해는 했지만 실전에서는 조금 실수하거나 잘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았구나라고 좀 느껴서 오늘 좀 공유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잠깐 저자를 소개하자면요. 다카하시 히로카즈라는 일본 사람인데, 양자 역학의 코치이자 양자 역학을 응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분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뇌과학, 그리고 코칭을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했다. 아예 그냥 우리가 쓰는 그 코칭 프로그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오해승 대표님이 성장 캠프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역시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제가 그거를 대표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영상과 함께 이해가 돼서 대표님들도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번 더 영상 하나를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영상 기억하시죠?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영상은 그 440Hz에서 512Hz를 아무리 옆에 대도 울리지 않았죠. 근데 440Hz에 440Hz를 울리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진동하고 울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동안 얘기했던 걸 깨달았죠. 아, 공명 형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블루 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핑크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미세 전류와 뭐 이렇게 몸에 착용을 하고 있으면 ATP가 성장해서 세포가 재생되고 이것까지는 대부분은 이해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내가 파동을 쏴줄게. 약간 이 얘기 하다 보면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상 하나로도 그 부분을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번 더 영상을 공유했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지인들한테, 멀리 있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공명을 쏴주고, 감정 분석을, 스트레스, 뭐, 이런 창의적인 동정요법을 쏴주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던 영상이라서 한 번 더 참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코칭, 오늘 얘기하는 코칭 같은 경우는, 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했을 때 그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겼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 영상을 우리는 일치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책은요, 총 두 가지 큰 챕터로 나눠져요. 근데 첫 번째는 양자 역학적으로 소원을 실현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챕터는 잠재의식을 바꿔서 현실로 만드는 약간의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그거라도 알고 가면 좋겠다 해서 세 번째,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나중에 이 책을 꼭 사서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코칭하고 되게 연동이 많이 되어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이 코칭 프로그램을 잘 쓰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이해는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근데 내 파트너가 그리고 대표님이 그래 그럼 이제 이거 써야지 했을 때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 했을 때 엉뚱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책과 연결해서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이 책에서 115쪽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왜 종이에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 왜 코치 프로그램을 쓰면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 문제를 딱 누군가가 파트너 하나님이 왜 여기다 쓰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야? 라고 대표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답을 명쾌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명쾌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얼버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 같은 거라고 쓰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그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약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있겠구나라는 문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115쪽에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서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면서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뀐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파동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쓰면 입자에 그 보이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 쓰거나 코칭 프로그램에 썼을 때 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 꿈이나 목표에 맞춰진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입자로 바꿨잖아요. 글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명확하게 언어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확하게 언어화시켜야 된다는 건 사실 이 책에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디테일한 예시가 들어있어서 이해도를 확 올린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단어를 써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니까 저는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읽어드릴게요. 라면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면 주세요라고 주문하면 어떤 라면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벌레가 들어간 라면이 나올 수 있고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면이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라면 주세요. 김과 반숙 달걀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와 같이 자세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면 먹고 싶은 라면을 즉 원하던 바를 얻습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예시로 명확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치 프로그램에 명확하게 언어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포인트였고요. 즉, 코칭은 상상을 언어화하는 일을 도와줍니다라고 아예 명칭이 써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언어화해서 목표와 비전을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코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코칭입니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시 나중에 꼭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주의사항이 들어갑니다.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쓰고 있었던 제 모습을 여기서 아주 낱낱이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었어요. 그중에 6가지만 제가 오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작성하는데 한 번을 작성해도 확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118쪽에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꿈 목록에 책을 3개월 이내 출판했다라고 썼습니다. 꿈 목록에요. 근데 그러자 정말로 3개월 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아닌 친구의 꿈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꿈 목록에 주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나 여태 동안 딴 사람 꿈 이루어지고 있었구만. 이 생각을 제가 코칭 프로그램 쓰면서 썼어요. 왜냐하면 코칭이 제 거의 아이디에 그 코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을 쓸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그동안. 그래서 그냥 막 썼어요. 원하는 거. 했더니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랬더니 주어를 빼먹었더라.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많이 빼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박지원 대표님이랑 저번에 만났는데요. 둘이 돈가스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박지원 대표님이 그 블랙 에디션을 달성한다는 그 목표를 이렇게 집에 거기다 패드에 4시간인가 5시간 돌리고 오셨대.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나서 나는 이거 주어 썼어요? 이러니까 어머 나 그거 안 썼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받겠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반드시 나는을 쓰십시오. 그래야 본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록은 주어였습니다. 쉽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수할 수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여기 그리고 우리가 기성 그 문구가 있어요. 코칭에 우리가 직접 쓰지 않아도 써주는 거기에 모두가 나는이라고 분명히 작성되어 있어요.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21쪽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꿈이나 목표를 쓸 때는 어미를 뭐뭐 하고 싶다라고 쓸 때와 뭐뭐 했다라고 쓸 때 양자 역학적으로는 말의 에너지 주파수가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은 것처럼 이렇게 쓰라고 그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예시를 들어오니까 더 정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올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과 나는 3개월 이내 꼭 결혼합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진심이 느껴질까요? 후자입니다. 이처럼 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에너지는 완전히 라고 말할 정도로 다릅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완료형으로 쓰라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스폰서님,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그런데 스폰서님, 저는 여행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어느 쪽이 에너지가 강할까요? 말의 에너지 주파수가 이 양자영역에서는 이 단어 때문에 주파수의 영역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막 자신은 없어. 속으로는 그래도 에너지를 위해
저는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거기 코칭에 쓸 때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스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완료형으로. 여기도 보면은 기성 그 문장을 보면 다 완료형입니다. 부유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부유하다. 소명을 찾아 살고 싶다가 아니라 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있다가 갖고 싶다가 아니고 갖고 있다. 완료형입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어중간하게 쓰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터무니없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터무니없이 이루어진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꿈 목록에서 30만 원을 갖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30만 원이 수중에 생겼는데 어이없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고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30만 원이. 그래서 이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고 싶은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쓰도록 하세요라는 문장이 이 자동차 보험금의 예시로 들었는데 되게 와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봐보세요. 나는 11월에 코타키나발루에 간다. 라고만 썼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어. 그러면 본인 돈으로 갈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는지 명확하게 씁니다. 어떻게? 나는 힐리 여행 프로모션 100점을 달성해서 11월에 코타키나발루에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간다 이러면은 가긴 가는데 내 돈 주고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수단까지 작성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 어,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인터넷에 물건을 주문할 때 주문한 물품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주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녀. 근데 회사가 탄탄한 삼성이야. 근데 다음 달에 월급이 입금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분은 없죠.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믿으면 그 일은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예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크릿 때, 저는, 정미선 스폰서님이 당연히 잘할 거라고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원래 해왔던 게 있으니까, 살아왔던 그 저희 언니였기도 했고, 그동안 40년을 봐왔을 때 그 패턴으로 이게 팩트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끝장낼 거다라는 이 의심치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졌죠. 그래서 잘할 거다. 그래서 저는 나만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매칭 보너스를 받기 위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정미선 스폰서님 당연히 잘할 거라는 이런 것처럼 당연하게 일어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치 의심이 없어서 당연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코칭을 쓸 때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님들은 더 365라는 이 커뮤니티와 힐리가 만났어요. 잘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365는 굉장히 더 힘든 역경도 작년 5월에 겪었어요. 그리고도 한 번도 줌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정말 힐리라는 엄청난 무게까지 받았습니다. 엄청난 커뮤니티 멤버십 힘도 있는데 엄청난 도구까지 갖고 있죠. 시크릿과 힐리. 당연히 됩니다. 이 당연히 된다라는 걸 믿고 가셔야 돼요. 나는 될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치 말고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거는 많이 듣는 얘기죠. 만약 여름방학 숙제 제출이 기한이 없다면 숙제를 할 사람 있나요? 제 딸만 봐도 안 합니다. 절대 숙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마감이 없다면 일을 할까요? 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늘까지니까 제가 준비했지, 준비하라는 얘기만 했으면 안 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마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없을 때, 기한이 없을 때,
이런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칭을 쓸 때 그 기간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면 좋겠는데 한 2024년이 아니고 2050년쯤 될 수도 있다고요. 기한을 안 쓰면. 그래서 2024년 8월, 12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 기간을 반드시 명확하게 주어와 함께 꼭 쓰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 어, 꿈의 목록을 썼는데 혹시 기한까지 꿈과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코칭에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실현이 안 됐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까? 대표님들은. 아, 뭐지? 아, 난 안 되나 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근데 이 책에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실망하거나 우울해하는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기한까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중간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 예시로 어,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 레스토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과의 의미로 요리나 서비스를 더 제공해 주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것처럼 비슷합니다. 코칭에 내가 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여기 124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 전문가가 뭐 한두 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책자는. 그래서 여러 그 백데이터와 이 상황들을 다 전문가가 만들어서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하세요 라고 했던 그 주의사항 6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주어 명확히 쓰셔야 되고 완료형으로 써야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야 엉뚱한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을 명확하게 쓰세요. 혹시라도 그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선물이 올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 6가지를 가지고 코칭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요, 성공자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이 켈리체에 그 아침 20분, 오늘도 했어요. 따라서 뭐 아침 학원 좀 따라하고 뒤에 스트레칭 하려고 이걸 틀렸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하면 되게 좋은 말들이 많아요. 이분이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는 말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돈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런 학원들을 아침 매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앤드류는 자기도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스타일대로 학원을 매일 해.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다. 뭐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게 성공자의 루틴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뭐 학원해라, 끌어당겨라, 시각화해라.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몰라서 안 했습니까? 몰라서 안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됐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가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작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코칭이 진짜 매력 있는 거 뭐냐면 이겁니다. 코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맨 처음엔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쓰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갖게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돌렸어?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학원과 끌어당김과 시각화가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는 사람들의 루틴을 바꿔줍니다. 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내가 이거 뭐 100일 학원 해야지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손에 코칭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루틴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막 루틴이 잡히진 않았지만 낮에는 막 핑크를 돌리느라 바빠.
그런데 코칭을 안 돌리니까 억울해. 누군가는 다 돌려서 잘 될 것 같은데 나만 안 돌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밤에 잘 때 4시간, 뭐 이렇게 5시간 설정을 해서 돌리고 잡니다. 그게 이제 루틴이 되는 거죠. 이게 작성을 함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죠. 그걸 돌리고 4시간, 5시간 돌리면서 쏘면서 잡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꿔주는 역할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얼핏 했죠. 학원을 이렇게 코칭을 쓰다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판이라고. 그러니까 켈리처처럼 앤드루처럼은 하지 못하는데 코칭이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이걸 안 쓰면 아깝다 생각해서 계속 하다가 루틴이 돼서 성공해버리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칭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어 꼭 넣으시고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정유진 대표님 너무 재밌는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힐리의 코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참 좋을까 가끔 좀 약간 난감하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해주신 대로 설명해 주시면 아, 코칭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혹시 운동하신 분이나 운동 전공하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문미라 대표님처럼 따님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코치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코칭 같은 경우에는 코칭을 받는 사람한테 목표 설정도 해주고 문제 해결도 해주고 피드백도 주고 그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거를 누가 하냐? 이 삶의 코칭에는 힐리가 코칭을 해주고 있다. 꼭 이거를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